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62평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해서 끝났지만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저항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장기간의 하락 구간을 거쳐 왔어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상황도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했을까요? 자,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가 뭐예요?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이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실적 성장성이 꺾여서가 아니라 대략 23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여기 6월 달까지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20배 정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가 보면 58,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6만 원 잡고 지금 주가는 76,000원. 대략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에 있으니까 만 원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9만 원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20배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을 한 거다. 근데 실적에 대한 성장성, 자, 잘 보세요. 재무 차트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의 한 분기 3개월치예요. 실적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일단 매도를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와 의 이런 조금 불화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미반도체에는 왜 더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계속 봅니다.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승한 부분, 가격상으로는 2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적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략 매출 기준에서 300억대에서 어디 2천억에서 지금 예상치로 잡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2,500억 정도, 한 5배 정도.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실적에 대한 증가폭에 맞아 들어가죠. 근데 주가가 먼저 상승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부터 봐야 돼요? 주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실적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야, 이거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이게 아니라 성장성을 예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직접 예상을 하면 틀릴 수 있겠죠. 근데 주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택이잖아요. 물론 그 불특정 안에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20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언제 매수해요? 신고가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를 이미 밟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시작돼야 돼요?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AI 관련된 투자가, 야, 이거 좀 얘기도 좀 덜 나오고,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도 감소할 수 있고, 이러면 이럴수록 HBM에 대한 수요가 꺾이면서 TC 본딩 장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의 CEO 젠스당 대표가 다시 H20을 대신할 중국용 AI 칩을 개발 중이다. 6월달에 시제품 나오고 테스트를 거칠 거다. 근데 이거 제가 그냥 명확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이런 걸 잘합니다. 끔 나누기를 잘해요. 끔 나누기를.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B200입니다. B200. 이 신제품이에요. 블랙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전에 판매되던 게 H100입니다. 이 호퍼. 근데 요것도 아직까지도 잘 팔려요. H100에서 사양을 낮춘 게 H20입니다. H20. 요게 H100 칩을 가지고 잘라요. 잘라서 그냥 판매합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TSMC에서 잘라서 만들어줍니다. 이만큼 잘라,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만큼 딱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쿠다 코어의 개수를 커버하기 위한 HBM에 대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GPU가 지금 압도적으로 AI에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이냐?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PU가 개별 성능은 GPU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CPU는 병렬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GPU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병렬로 처리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GPU가 병렬 처리가 된다? 그럼 이 칩을 계속해서 붙여서 만들어요. 그쵸? 그러면 그럴수록 여긴
각각에 뭐가 들어가요? HBM이 들어간다. HBM이. 그러면 이 HBM을 만드는데 핵심 장비, TC 본딩 장비는 가장 고성능 HBM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어디? 한미 반도체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해왔습니다. 주요 TC 본딩 장비 업체 비교 24년도 기준입니다. 25년도는 이제 1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에서 HBM 장비 중에서 핵심 장비인 TC 본딩 장비 사용했을 때 어디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배시 네덜란드 쪽입니다. 어디서 써요? 삼성전자에서 쓴.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원할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는 사이가 안 좋죠. 근데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가 또 하이닉스가 뒤통수를 쳐서 사이가 안 좋아졌네. 그쵸? 그러면 한미반도체 측에 왜 기회가 되느냐? 매출처를 다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인데 보세요. 하이닉스 TC 본더 다변화 검토하고 있다. 누구랑 다변화할까요? 이 삼성전자 말고 있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퀄리티를 높이기만 한다면 한미반도체의 계약으로 인해서 퀄을 높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 하이닉스가 곤란해진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양사 8년 동맹 TC 본도 다변화로 균열. 어디서?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를 내치려고 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 측면에서는 다변화시키고 싶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미반도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 측에서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 어때요? 최악의 국면을 지나온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선 어떤 부분? 삼성전자 빠져야 되고 하이닉스 빠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미증시가 또 빠져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가 지금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더 이상 트럼프가 강하게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최적의 구간, 하지만 가격 확인의 구간만 딱 남았다. 가격 확인하는 즉시 저는 한미반도체를 매수 구간으로 잡을 예정이고요. 이미 1차 매수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 계속 갈게요. 자, 이 내용 보시면 배시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매출 규모로만 보면 한미반도체보다 더 높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60에서 70%로 더 높아요. TC 본딩 장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5% 정도 되죠. 매출 규모도 배시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만 최고사양, 엔비디아 최고사양 칩셋에 들어간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배시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죠? H20에 들어가는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랑 딱 붙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어딜까요? 하이닉스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를 찾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화정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못 따라온다? 이건 아니겠죠. 근데 당장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한미반도체가 놓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한미반도체 측면에서는 매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이쪽 시장에서는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지금 한국에서 한전이 슈퍼갑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슈퍼갑이 엔비디아예요. 그럼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전자에서 한미반도체 장비 써가지고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한다? 엔비디아 측면 나쁠 게 없죠. HBM 단가 낮출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과 계약이 들어갔을 때 앞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즉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첫 번째 구간이 22평, 62평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박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하이닉스와의 관계,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기회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쪽과 붙었을 때 뭔가 매출처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성장성, 즉 델타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 지금입니다. 바닥부터 7배에서 8배 올라온 가격대, 즉 실적의 증가, 매출 기준에서 보면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7배에서 8배라는 건 지금이 가장 싼 가격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확인이 필요하고, 그 가격 확인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4일 날 제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월화 이틀 연휴가 있고요. 미국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없다.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등락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등락 구간이 있는 건 매수세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까지 포함해서요. 지금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주도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하나시스템, 즉 쭉 올려서 보시면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여기까지 매매 구간을 다음 주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요. 가격 기준에서 보지 않았을 때는 정말 어려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고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DI도 TC 본딩 장비 만듭니다. 물론 한미반도체의 퀄리티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들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디부터? 신고가부터. 수익 보세요. 25%, 14%.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확대시켜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온디바이스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75% 이렇게 터진다. 반도체 쪽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의 등락이 더 큽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일 때 반도체 장비, 한미반도체 같은 정말 이 장비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하나오션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더라도 하나오션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발생한 부분들 수익 보면 어때요? 57%. 이거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도한 결과 6% 추가 수익. 그리고 매도하면서 같은 섹터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매도 17%.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확인되었을 때, 하이닉스의 가격대가 확인되었을 때, 한미반도체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17%, 30%, 50% 이상씩 가격을 확인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합니다.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보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렸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단기간에 볼 수 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지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지나와야 되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크로스가 되는 부분들 이제 2주 안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즉 단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구간 전환시키려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내용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구간, 가격 확인이 되었을 때는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죠. 가격 확인하고 나서 급등하니까 70%대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성장성을 반영하니까 한미반도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확인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 가격 확인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5월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한미반도체의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